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선물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짧지만 여운이 남는 나태주 시인의 시를 읽다 보면 어쩜 이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을까 싶고 그 마음을 오래오래 느끼고 싶어 자꾸자꾸 읽게 됩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소중하다고 위로받는 느낌도 듭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옆에 누군가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있어 참 좋다 라고 해보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광교 원더풀 라디오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이야기 인물편입니다. 저희가 수원 8경과 수원 시정 소식을 알려드린 시즌 1을 끝내고 시즌 2죠. 시즌 2에서는 새롭게 수원을 빛낸 명예로운 인물들을 소개시켜 드리기로 했는데요. 오늘이 그 첫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나나 박현신님, 명디 김명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새롭게 시즌 2로 우리가 이제 인물편을 하려고 하니까 좀 마음도 설레이기도 하고 좀 마음이 새로운 것 같아요. 저희 로고송도 바꿨잖아요. 네. 마음에 드신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날씨가 많이 좀 선선해지기도 하고, 아직은 또 더울 때는 낮에는 덥기도 한데, 달력이 9월로 넘어가니까 가을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네. 9월부터 가을 맞죠? 맞아요. 네. 맞아요. 바람만 봐도 다르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9월이 돼서 이제 짧은 가을을 만끽할 이제 때고, 또 우리나라 가을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아름답죠. 네, 하늘도 높고, 파란 하늘에 이제 뭉게구름 거기다 떠오르고. 단풍까지. 네, 맞아요. 단풍 빼놓을 수 없죠.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에 또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이제 저희도 녹음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게 됐죠. 아직 시도를 하고 있었죠. 네. 저희 지난번에 줌으로 맞아요. 해봤잖아요. 네, 줌으로도 해보고 녹음기도 해보고 다양하게 컴퓨터로도 해보고 네, 그래서 좀 줌으로 한 것도 저희가 이제 업로드를 기는 했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이거 딱 줌이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음질의 그런 방송을 해드려야 되는데 조금 아쉽긴 해도 그래도 코로나라는 시국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저희가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노력한다는 거 그걸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다행히 조금 더 줌보다는 나은 방법을 찾아서 이제 이렇게 또 오늘 하루 또 이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또 시즌2 인물편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저도 기대가 되고 들으시는 분들도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두구두구두구둠. 자, 오늘 첫 시간이에요. 인물편 첫 시간인데 오늘 어떤 분 소개해 주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제가 하필이면 오늘 제가 이제 이쪽 시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소개를 해드리게 돼서 사실 부담도 되고 또 이 명예의 전당에 계신 8분 중에 어떤 분을 이제 소개시켜드려야 할지 고민을 좀 했어요. 또 이 8분 모두 다 훌륭하시고 또 저희가 차근차근 다 한 분 한 분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조금 관심이 있는 분야라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셨던 그렇지만 이제 평화 활동가로 거듭나셔서 활발한 활동을 하셨던 안점순 할머니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아니 위안부 피해자라는 거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평화 활동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셨다는 거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궁금하시죠? 저희가 이제 역사적 진실이 저기잖아요. 인정을 안 하잖아요. 맞아요. 역사적 진실이긴 하지만 일본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일제강점기를 다 정말 겪었고 그때 정말 고통받지 않은 뭐 우리 백성이 우리 국민이 없었을 거고 모두 힘들고 모두 그랬었을 건데 이제 사실 특히나 저희가 이게 조심스러운 주제라 함부로 제가 다룰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같은데 네.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화가 나는 게 눈앞에 증인들이 살아 계셔서 그러니까요. 그냥 일반 증거물도 아니고 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일본군 위안부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계심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지 그쵸?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네. 일본의 행태에 정말 화 많이 나실 거예요. 다들 많이 저도 나죠. 그렇고 기억을 뭐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1991년에 김학순 할머니께서 네. 이제 공개 증언을 하셨어요. 처음으로 내가 일본군 네. 위안부였다라고 이제 TV에 나와서 증언을 하시고 맞아요. 이제 그 뒤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피해자 신고를 받았어요. 네네. 근데 240분이세요. 근데 사실 네. 실제적으로 훨씬 더 많지 추산되기로는 않을까요? 훨씬 많으시겠죠. 이분 240분이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은데 지금 그러니까 한국계 이제 우리나라 분들도 계시지만 중국, 대만 다른 나라 굉장히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산한 바로는 20여만 명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많죠. 예. 소녀들이 예, 맞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240분의 할머니들이 나도 이제 위안부였다라고 이제 정부에 신고를 하시고 하셨어요. 1991년 이후로. 네. 근데 지금 2020년이잖아요. 네네. 많이 돌아가셨겠네요. 지금 할머니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이제 16분. 최근에 불과 며칠 전에도 아마 기사를 보셨으면 기억하실 거예요. 네. 이제 한 분 할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16분이 살아계세요. 그런데 이 분들도 사실은 이제 모두 노령이시죠. 그러네. 전부 뭐 90이 넘으시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노안도 있으시고 그쵸. 이제 이러신 분들도 많고 자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 상황이라 네. 이제는 이제 우리 후손들이 그분들의 뜻을 받아서 역사의 진실 앞에 일본이 좀 진정 어린 사죄를 받아내고 그렇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후손들에게 교육하고 알리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저희 이제 저도 사실 잘 모르는 일들이 네. 많은데 저의 자식들은 또 얼마나 더 모르겠어요. 점점 더 이게 시간이 갈수록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안점순 안점순 할머니에 할머니, 대해서 네. 좀 말씀을 해주세요. 어떻게?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게 된 그 계기가 경위?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런 네네. 것들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화가 나는 게 일본에서는 뭐 그런 일이 없었다. 본인들 스스로 네, 뭐 맞아. 돈 벌러 본인들 간 스스로 거다. 했다고 얘기를 뭐 하잖아요. 정말 이런 말도 안 되고 모렴치 파렴치한 이야기를 막 하고 하는데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뭐 거의 뭐 강제 납치, 유괴 뭐 비슷하게 끌려가신 분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거짓말. 거짓말에 속아서 네, 가신 분들도 돈 벌게 많더라고요. 해주겠다. 네. 뭐 군수 물품 그 만드는 네, 공장에 데려가는 맞아요. 돈 거다. 많이 벌게 해주겠다. 이런 뭐 식으로 이랬다고 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집에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다. 뭐 아니면 또 부모님들한테는 이제 이 소녀들이 결혼할 나이가 돼서 시집갈 나이가 돼서 시집 보낼 거면 언제든지 연락하면은 고향으로 보내주겠다. 뭐 이런 네. 일들도 너무나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안점순 할머니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릴 거라 안점순 네.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안점순 할머니는 1928년 12월 2일 서울 마포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근데 이제 2018년 3월 30일 만 89세의 연세로 수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너무 황당하게 끌려가신 게 1941년 몇 살? 14살. 14살. 예, 14살 네. 나이에 정말 황당하게 끌려가셨는데요. 이제 마포에서 태어나셨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마포 그 복사골 사셨던 데가 복사골인가 봐요. 네. 그 복사골 방앗간 앞으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동네 여자들은 다 모이라 이렇게 방송이 나왔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왜 의심 없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이라고 네. 그러지? 그리고 이제 할머니 네. 14살 된 이제 할머니를 이렇게 데리고 그 할머니 어머니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간 거예요. 방앗간 네. 앞으로. 그랬더니 어이없게도 그 쌀가마니 재는 저울이 있잖아요. 네, 네, 시골에. 옛날 저울 있죠? 옛날 네. 저. 네, 그 저울에다가 여자들을 이렇게 올라가게 해서 몸무게를 달고 네? 어느 정도 몸무게 이상이 되면 이렇게 트럭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트럭으로 바로 이제 할머니도 세상에. 이제 당연히 저울에 올라가라고 했으니 네. 올라갔죠. 네. 근데 할머니가
나이는 14살 어린데 이제 몸집이 체구가 좀 있으셨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원했던 몸무게가 이렇게 좀 나갔나 봐요. 아. 그러니까 어머, 그냥 어머.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뜨록에 떼우더래요. 내 눈앞에서 내 딸이 네. 그냥 그렇게 몸무게만 잰 채로 네, 끌려간 그러니까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뭐 이유도 없이 몸무게 재고 몸무게가 넘으니까 저 트럭에 태워서 가버리시는 그런 어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뭐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그렇겠죠. 내 딸 어디로 내려가느냐 네. 했지만 뭐 그냥 그 무자비하게 총칼로 가로막는 그 일본군들 때문에 네네. 그냥 어린 소녀들이 다 그냥 트럭에 태워서 그냥 실려져 가버린 거예요. 그럼 어디로 끌려가신 건데요? 끌려갔을까? 진짜 지금도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 예전엔 더 심했을 것 같아요. 그 네. 여자들은 어디 뭐 맞아요. 공부하러 다니는 것도 안 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 시절이니 뭐 내 동네 외에 어딜 나갔겠어요. 근데 네. 이제 어딘지도 모르게 뭐 차 타고 계속 트럭 타고 가다가 기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몇 날 며칠을 끌려갔는데 이제 어디 내려서 어느 역에 내려서 산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러니까 누런 모래가 뒤덮인 그런 사막 같은 곳에 이렇게 네. 중국 사람들이 살던 집이라고 하는 그래요? 곳으로 데려갔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기억으로는 14살이시기도 했고 뭐 나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내 동네 내가 살던 곳 아니면 어딘지도 모르니까 할머니한테 거기가 어디냐고 그러면은 뭐 알 모르죠. 리가 없죠. 모르죠. 그래서 또잘 몰랐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님의 증언을 추정상. 뜻대로 추정을 해보니까 네. 이제 내몽고가 아닌가 해요. 어우 지금도 거기 가려면 그렇죠. 걸리는데. 그 내몽고로 추정되어지는 곳에 이제 끌려져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정말 비참한 네. 그 일본군 위안부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이제 짐승보다 못한 삶이었다 이렇게 회상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서의 삶은 뭐 정말 우리가 상상만으로도 입 밖에 내기 어려울 만큼 그런 생활을 하셨을 거라고 이제 상상이 너무 돼요. 당황스럽네요. 지금 봐도 너무 당황스러운데 그쵸. 네. 뭐 자기가 손을 들어서 갔다고요? 아, 진짜 어이가 14살이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지금.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할머니가 끌려가신 요 상황만 들어도 막 화가 가슴에 올라요, 너무 지금. 화도 올라오고 진짜 네, 이 네. 14살 소녀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와, 끌려주에 정말. 나갔다가 그냥 끌려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그냥 화가 뭐 나가지고 화가 너무 나요, 지금. 좀 이 가라앉아야 진행을 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조금 가라앉히는 네. 시간 잠깐 갖고 노래 한 곡 듣고 마저 제가 이야기 해드릴게요. 네. 함께 하시는 방송은 광교 원더풀 라디오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이야기 인물편입니다. 아, 그러면 얼마나 그런 생활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14살 어린 나이에 끌려가셔가지고요. 네. 17세, 17살 되던 1945년에 네. 그것도 뭐 이제 뭐 너 할 만큼 했으니까 고이 돈 많이 벌어서 갔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일본에서 돈 벌어서 다 월급 받았다 이런 말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이 1945년에 이제 패망을 하면서 그쵸. 일본군들도 자기들 살 길 바빠서 다 뿔뿔이 막 도망치는 그렇겠죠. 거예요. 다 내버리고 그렇죠. 도망가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네. 안점순 할머니를 비롯해서 이제 같이 계셨던 그런 여성분들을 다 사지에 그냥 버려두고 그냥 도망을 간 거예요. 챙겼겠어요. 뭐 끌고 챙길 갈 그게 때도 아니지. 그렇게 네, 그러면서 무지막지하게 끌고 갔는데. 예, 그러면서 네. 이제 그 승리군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네. 이제 뭐 미군이라던가 이런 네. 이제 러시아군이 막 들어오면서 이제 이들도 같은 저 일본군 그런 패거리인 줄 알고 막 네. 죽이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뭐 얼마나 이 무서웠을까. 다행히 말도 이제 안 통하는 네네 곳에서. 이제 그래도 이제 네. 뭐 손발짓과 또 주변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제 네. 겨우겨우 그런 죽을 고비들을 네. 넘기고 걸어 네. 일주일이 넘게 정말 발이 부르트도록 걸으셨대요. 그냥 어딘지 그랬을 것 사실은 같아요. 방향도 그죠. 방향도 모르고 모르니까요. 그래서 걸지 않았을까요? 이제 같이 출발을 했던 다른 여성분들도 계셨는데 다들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어찌어찌 걸어서 한 일주일이 넘게 걸어서 가 보니 이제 베이징에 도착을 했던 베이징까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베이징에 도착을 해서 할머님은 정말 운이 좋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광복군이었던 윤 씨 부부를 만나서 네. 너무 다행이네요. 예, 네, 이 부부가 너무 이제 안쓰러운 거죠. 17살 어린 소녀의 그 상황이 얼마나 그렇죠. 무인지경이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윤씨 부부가 이제 우리랑 같이 살자라고 네. 하면서 이제 한 8개월 정도 이제 같이 머물면서 네. 생활을 하셨대요. 아유, 감사하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다가 이제 19살 되던 해, 네. 19세 되던 해에 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이제 마지막 귀국선을 이제 타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소문을 들으시고 텐진으로 가셔서 네네. 거기서 귀국선을 타고 인천항을 통해서 이게
이게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14살,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나이에 네. 나가서 네. 19살이면 고3 나이잖아요. 나간 거 아니에요. 끌려가시고 끌려가서. 네, 맞아요. 우리 네. 지금 가장 황금기 학창 시절이잖아요. 그러게요. 지금 현재 네, 아이들은 정말 그게 가장 꽃다운 나이라고 하는 너무 나이, 예쁜 꽃다운 아이들의 나이에. 그 나이에 네. 그렇게 끌려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셨으니까 이제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고생해서 이렇게 그나마 이제 이렇게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던 그렇죠. 것도 행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어찌 물어 기억을 찾아 이제 내 고향이었던 이제 복사골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찾아가셨는데 이제 할머니가 끌려가시고 나서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무사히 돌아오라고 이제 기도를 하러 다니셨나 봐요, 어머니가. 네, 당연하죠. 그렇겠죠. 그 네. 기도를 하고 오신 어머니를 이제 길에서 만나셨대요. 아이고, 얼마나 네, 너무 감격스럽고 네, 진짜. 얼마나 그랬을지 정말 그 상상도 광경만 상상해도 눈물이 나요, 못할 지금. 정도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를 힘들게 만나고 나서 그냥 꼬박 석 달을 알아 놓으셨대요. 그러고도 남죠. 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 시간이 네. 그 모든 게 다 소진돼서 거의 그러니까. 뭐 어른들 표현으로 뭐 껍데기만 아마 살아 돌아오신 그런 상황이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정신적으로도 예, 신체적으로도 그래서 얼마나 이제 또 피폐하셨을까요. 그 시절에는 정확하게 뭐 병명이라던가 의술이 발달이 좀 그런 지금만 것도 없죠. 못해서 네. 근데 이제 할머니 맞아요. 생각에는 이제 풍토병, 뭔가 말레리아 같은 거였었던 걸로도 기억하고 그러시던데 네.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어떤 내 부모와 내 긴장 고향을 만났다는 풀리면서 거에 또 이제 그렇지, 그게 확 안도감에서 풀어지면서 오는 또 몸이 분달. 아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게요. 근데 네. 이렇게 이제 알아 누우시고 뭐 또 다 네. 어머니의 정성으로 이제 또 회복을 하시긴 했는데 네네. 또 다행히 뭐 다 모든 게 금방 회복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좋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광복 이후로 큰 이제 6.25라는 전쟁을 맞게 그렇네. 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가족들을 만나서 물론 기쁘셨는데 또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그 사정이 어려운 집안을 위해서 이제 온갖 네. 굳은 일을 다 하시면서 이제 돈을 또 좀 벌어야 되는 상황이셨던 거죠. 이제 그러다 23세 되던 해에 이제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너무 가혹하다. 그쵸. 인생이 너무 가혹하네요. 네. 그때 당시에 네, 끌려가셨던 분들 뭐 대부분 다 이런 삶을 살지 않으셨을까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그 전쟁이 터지니까 다 피난을 가야 그쵸. 되잖아요. 전쟁도 그래서 이제 끔찍한데. 서울에서 사시던 할머니가 가족들과 함께 이제 대구 네. 외관이라는 곳으로 이제 피난을 가셔서 네. 이제 거기서 또 역시나 전쟁통이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무것도 없을 거잖아요. 예, 집도 그럼요. 없고. 그렇죠. 이제 거기서 어려운 이제 생활을 꾸려 나가셨던 거예요. 뭐 미군 군복도 빨고 뭐 하여튼 온갖 일을 다 굳은 일을 하셨다고 그렇겠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예. 이제 여자로서의 삶 그렇죠. 결혼은 어떻게 그렇네요. 하셨을까요? 23살이면 네네. 이제 한참 그렇죠. 그 결혼을 시절에는 생각할 이제 나이죠. 결혼을 네. 예, 그래서 생각할 나이인데 네. 제가 정말 할머님의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다시 여자로 태어나서 살고 싶다 이런 평범한 삶을 염원하셨던 할머니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할머니도 이렇게 평범한 여자로서의 삶을 얼마나 살고 싶으셨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평범한 여자의 삶이라는 게 네. 사실 딱히 뭐 어떻게 규정 지을 순 없지만 이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1950년대 뭐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평범한 여자는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살았겠죠.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그 시절은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네. 할머니는 그때는 결혼, 남자 생각하기도 싫었다고 하세요. 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질문을 그- 잘못했네요, 제가. 이제 동네에서 또 이제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죠. 누가 소개도 해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분이 할머니 좋다고 매일 아침 이제 집에서 막 집 앞에서 기다리고 그랬다는데 할머니는 막 징그럽고 너무 싫으셨대요. 질려서 왔을 트라우마가 텐데. 너무 심하셨을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네. 남자라면 이제 얼마나 치가 떨리고 진저리가 났을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나요? 가죠, 네. 가죠. 네, 예. 그래서 조금만 싫은 사람이 전화하고 문자만 해도 엄청 싫은데 그렇지 근데 않아요? 이제 할머니는 이제 네. 남자 자체가 남자 싫고 자체가 징그러웠겠죠. 근데 그 바닥까지 본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거기다가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시절에 이 오히려 할머니들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고 누가 할까 두려운 그런 거 그러니까 막 있어요. 시시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혼은커녕 집안 식구들한테까지도 비밀로 하시고 뭐 혹시라도 알면 손가락질 아이고. 받을까봐
이제 이런 걸 오히려 쉬쉬하고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가 되게 죄책감을 느끼셨겠네요. 그렇죠. 할머니도 내가 이렇게 죄가 많아가지고 그런 일 겪었는데 또 남이한테 시집가서 무언 더 죄를 짓고 살겠냐 아이고.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결혼 같은 거는 생각도 안 하셨다고 해요. 아. 그러면은 이제 결혼도 안 하셨을 텐데 안 하시고 수원에는 어떻게 네.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에서 쭉 네. 이제 생활을 생활을 하고 하셨죠. 사셨는데 네, 이제 할머니가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사셨고 그렇죠. 또 이제 다른 형제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그 형제분들은 또 결혼하셔서 이제 할머니한테 조카들도 있고 그러셨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 가족분들이 할머니한테 굉장히 큰 힘이 돼주시고 그러셨나 봐요.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쭉 거기 대구에 사시다가 1992년 이제 65세 되신 해에 이제 오빠의 큰아들, 그러니까 조카인데 이제 이 큰 예. 조카가 고모 나랑 수원에서 같이 사셔요. 이제 이렇게 혼자 살고 있는 어머. 할머니한테 이렇게 어쩜 이제 이렇게 얘기를 기특해요. 하셔서 네. 할머니가 같이 이제 수원으로 올라오시게 됐습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이 조카 분들을 위해서 할머니도 이렇게 정말 조카들을 내 자식처럼 키우시고 그러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 조카들도 다행히 그 보답을 또 잘 그래서 하고 계시네요. 할머니와 같이 예. 이제 수원에 와서 살자 하고 하셔서 이제 할머니가 수원과 인연을 맺게 되는 이제 순간이 온 것입니다. 네. 자,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죠. 저 너무 궁금한데. 네. 잠깐 쉬었다 가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또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하시는 방송은 광교 원더풀 라디오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이야기 인물편입니다. 전 이 잠깐의 쉬는 시간도 막 못 견디겠어요. 네. 그 할머니께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서 이제 그 조카와 함께 이제 수원에 네, 같이 오신 사는 게 된 데까지 거죠. 예, 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평화 활동가가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이야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우리가 그냥 어떤 대명사 비슷하게 할머니라고 하잖아요. 네. 뭐 무슨 뭐 안점순 할머니 아니면 네. 또 뭐 김복동 할머니 이렇게 그쵸, 뭐 그쵸. 이용수 할머니 네. 할머니라고 하는데 그 할머님들도 처음부터 할머니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꽃다운 어린 나이에 그 일본군 위안부라는 그런 피해자의 입장이셨었는데 네. 이 분들이 이제 평화활동가 또 인권활동가로 지금 활동들을 정말 활발하게 하셨고 이제 또 안점순 할머니도 마찬가지신데요. 그러니까 1991년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학순 할머님이 TV에서 이제 공개 증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할머니의 막내 조카딸이 이제 자기 그 부모님한테 여쭤봤나 봐요. 아.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혹시, 이제 우리 고모도 뭐 이런 그래서 여쭤봤더니 이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카딸이 이제 용기를 내서 할머니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1993년 8월 31일 날 이제 네. 할머니도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신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신고를 하고 이제 세상과 소통을 거부하셨죠. 내가 그쵸. 그런 그동안 숨기고 살아왔는데 그런 죄책감 거를 속에서. 예, 이제 소통 네. 그래서 그냥 그 신고를 하신 거는 네.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이제 조금 지원을 해주셨던 걸로 알아요. 정부에서 이제 네. 위안부 피해자 신고를 하면 좀 생활 보조금을 좀 드린다거나 이제 그런 거 지원금 같은 게 좀 있거나 혜택이 네. 좀 있어서 그런 이제 신고를 하신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나는 이제 그걸 숨기신 거죠. 신고만 그래서 하고 이제 네. 조용하게 사셨던 네, 그래서 이제 거죠? 피해자 네. 목소리 내지 않고 이제 조용히 사셨는데 그 지금은 이제 정의기억연대 그 전에는 네. 이제 정대협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네. 전신인 정대협 활동가들의 이제 끊임없는 정성과 노력에 네. 이제 할머니가 2002년 조금 오래 걸리셨어요. 75세가 되셨을 때야 마음의 문을 여신 거예요. 와. 이제 계속 찾아가서 그러네요. 할머니하고 예. 말동무도 해드리고 이제 위로도 해드리고 하면서 조금씩 이제 문을 여신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 먼 거리 마다 않고 서울까지 가셔가지고 네. 이제 열성적으로 일본군 피해자 그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어떤 활동들이 그래서 있나요? 이제 뭐 다양한 활동이 있는데 이제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제 심포지엄 같은 것도 열리고요. 이제 여기가 네. 또 2003년에는 일본을 2차례나 방문하셔서 수배 네. 증언을 하신 거예요. 우리끼리만 알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 아니죠. 사실은 이제 잘못한 일본에서도 사람이 알아야죠, 그렇죠. 일본에서도 잘못을. 이걸 네. 알아야 되는데 정부에서 숨기고 교육하지 않고 이러기만 네. 하니까 이제 그 증인인 내가
증언을 하겠다. 네네. 이제 그래서 직접 일본에 가셔서 며칠씩 이제 순회 증언을 다니신 거예요. 그 네. 연세도 있으신데 또 금강산에서 열린 또 인권 캠프에도 참석하시기도 하고요. 정말 활동을 이제 활발하게 하셨어요. 그러셨구나. 이제 그러신데 네.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그러니까 뭐 75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의 문을 여셨다고 네. 했는데 이제 네. 그렇게 몇 년 하시면 벌써 76세, 77세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그럼요. 조금 이제 다리도 불편하시고 거동도 조금 불편하셔가지고 활동이 조금 뜸해지셨어요. 네. 이제 그러다가 2014년에 수원에 평화비가 세워집니다. 이제 이 평화비가 세워지면서 수원 평화나비라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평화비를 이거 세우기 위해서 건립 추진위원회나 뭐 또 네. 이렇게 모금 운동을 했던 이런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수원 평화나비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평화나비라는 단체에서 이제 계속 이 할머니한테 몸이 불편하셔서 거동도 힘드시고 하시니까 찾아가서 할머니하고 말동무 해드리고 아이고, 뭐 이러면서 그럴 수 할머니가 이제 좀 있겠네요. 활기를 네. 찾으신 거죠. 사람들이 네, 오고 하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다시 이제 한번. 평화활동가로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아니 아이고, 2002년에 그러게요. 75세셨으면 네. 2014년이면 지금 12년이 더 흘렀으니까 그렇죠. 거의 87, 뭐 86, 7세 때 예, 그렇게 된 거죠. 그 연세 뭐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을까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매주 이제 수요일 날 수요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수원에서는 이제 매달 한 번인데 매달 첫 번째 수요일에 네. 그 평화비가 시청 앞에 있는 올림픽공원에 있어요. 네. 그 올림픽공원 평화비 앞에서 수요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문화제 참석은 할머니가 물론 하셨고요. 네. 또 이제 평화나비가 함께하는 이제 수원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 또 다 함께 참석을 하셨고 하셨구나. 네. 또 이제 우리가 기억들 하실 거예요. 2015년 한일 합의. 네. 네. 맞아요. 예, 이제 뭐 불가역적인 뭐 합의다, 뭐 그렇죠. 이런 그런 위안부 말이 문제 더 많았죠, 이상 지금. 얘기하지 네. 마라, 뭐 10만 엔인가 뭐 그거 주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 뭐 종로에 있는 그 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비 철거해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네, 뭐 합의를 했다 이러고 기억하실 건데 이 굴욕적인 이 2015년 한일 합의를 무효화하고 이제 정의롭게 해결하자라는 뜻에서 2016년 6월에 이제 정의기억연대 발족이 돼요. 네. 이제 여기서 우리 할머니가 고문 자격으로 참석하셔가지고 네. 출연금을 쾌척하시기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이 뭐 정말 돈 그게 받으려고 아니에요. 뭐 예. 보상하라고 싸우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네. 문제. 이건 인생이 걸린 문제였잖아요. 이 할머님이 연세가 정말 80이 넘으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할머님이 직장을 다녀서 돈을 모으셨겠어요? 맞아요. 모르겠어요. 없죠. 그 지원금 받는 거, 생활비 지원금 같은 거 받는 거 모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돈마저도 이런 데에 쾌척하시고 하셨고, 네. 막 장학재단 같은 거 만드시는 할머니도 계시고 하시잖아요.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0만 엔 주면서 정말 나는 이제 명대님 말씀처럼 그 10만 엔 가지고 그만하자가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이 2015 한일합의 무효화를 외치면서 네. 이제 일본 정부가 건넨 위로금 수령 안 하겠다. 아, 네. 거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2017년 3월 8일에 네. 90세라는 이제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네. 유럽 최초로 독일의 레겐스부르크시 부근 비젠티에 네. 위치한 네팔 히말라야 공원이 있어요. 아, 그래요? 거기에 평화의 소녀상이 만들어져요. 정말요? 네, 유럽 최초예요. 어머. 그래서 이름이 있어요. 이 평화의 소녀상은 순이에요. 네, 순이. 순이. 네, 아마 옛날에 우리나라 할머니들은 했잖아요. 제일 흔한 네. 이름이 순이지 명이, 않았을까 순이 싶은데 뭐 그래서 이렇죠. 예. 이 소녀상한테는 순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네. 아무튼 이제 이 제막식에 그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할머니가 참석하셔가지고 참석하셨어요. 네. 90세. 예, 그래서 그래서 힘드셨을 텐데. 이 수원 시민과 동일 시민들에게 정말 많은 감동을 그렇죠. 주시기도 했어요. 예. 예, 그 사진이 그대로 있는데 정말 그래서 살아있는 그렇겠죠. 역사잖아요. 네. 할머니께서는요. 그러한 것들이 뭐라 그럴까 뭐 어떻게 보면 후손들이 이제 네. 정말 길이 새기고 알아야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나라보다는 먼저 2019년 독일의 네. 그 바덴부르덴베르크 주라는 곳에서 역사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내용을 기술해요. 아, 진짜요?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역사 네. 교과서 문제가 네, 조금 말이 말이 많잖아요. 많죠. 네, 그쵸. 이 어떤 역사는 넣고 빼고에 대해서 그 얘기하면 또 이제 저희 또 특집편 이제 한 10편 나가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 독일에서 이런 게 이제 독일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일본과 비슷한 비슷하죠. 전철을 밟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이 위안부 내용을 기술했는데 이제 그게 어떤 내용의 일부였냐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이제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이나 이런 네. 것들을 소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점순 할머니가 이제 독일의 평화비 제막식에 참석한 그 사진이 이제 사진을 포함되어 있어요. 아유, 가신 보람이 있네요. 네, 교과서에 실리셨어요. 제가 이제 네. 이 기사를 보고 이제 그 독일 교과서에 이렇게 쬐끄맣게지만 있는 네. 사진을 봤거든요. 보셨어요? 너무 진짜 감동스럽더라고요. 감동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왜 이런 게 안 네, 실리죠? 그러면서 이제 실리도록 노력하시는 예, 그러니까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네. 추진하신 분께서 이렇게 피해자였던 할머니들이 이제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과거사 책임을 요구하는 인권활동가로 변화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교과서에 실었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너무 멋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피해자다 이런 시선으로만 보는 게 그러니까요. 아니라 아니에요, 그 이제는. 분들이 정말 더 앞서 나가셔서 이제 인권활동가가 그렇네요. 되셨다는 네. 이런 걸 보여준다는 게 네. 너무 부럽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먼저 했었어야 참 되는데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아쉽게도 독일에서 먼저 이런 게 있었다는 게 조금 근데 이 아쉽습니다. 문장을 얘기를 하실 때 막 여기서부터 막 소름이 쏟아졌어요. 미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네. 이제는 위안부 피해자가 아니라 인권 활동가. 네. 네. 근데 이제 신났다는 결국 일본 정부의 사죄는 받지를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 그게 너무 속상해요. 네, 맞아요. 2018년 할머니 네. 돌아가셨는데요. 네. 그 잊고 싶었을 이제 고통스러운 과거 극복하시고 네. 또 강인한 생명력으로 또 힘차고 정의롭게 살아오신 할머니가 2018년 이제 만 89세 이제 네. 91세겠죠 우리나라 네. 나이로 네. 그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장례는 또 수원 시민 사회장으로 치러졌고요. 네. 또 할머니를 상징하는 꽃이 용담꽃이에요. 용담꽃이라고 이렇게 네. 보라색 꽃이 있거든요. 네. 제가 기회가 되면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용담꽃의 꽃말이 네. 슬픈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해요. 어떻게 또 소름 네. 돋았어요. 어떡해. 할머니께 딱 어울리는 꽃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렇네요. 아이고. 조금 이제 먹먹해지죠. 네, 저 정말 예. 먹먹해지고 제가 막 솔직하게 눈물도 나고 예. 그러는데 지금 제가 이게 네. 수원을 빛낸 명예의 인물로 이제 평화활동가가 되신 할머니를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게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다 네. 보니까 저도 그렇고 두 분 선생님들도 그렇고 정말 자꾸 눈물이 나서. 네. 네. 아, 저는 사실 인물 표현 하면서 재미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그러게요. 생각이 네.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가 정말 잘 제대로 알고 이분들을 계속 교육을 시키면서 계속 살아계시게 만들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떻게 이걸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도 걱정도 되고 그쵸. 이렇게 너무 전달이 잘 돼서 예. 네, 이입까지 되는 바람에 계속 소름 끼치고 끼치고 눈물 나와요 지금. 지금 저는 옆에 두 분이 지금 계신데 풀고 싶은데 못 이렇게 풀겠고 지금. 눈가가 촉촉하신 네. 모습을 보니까 저도 좀 먹먹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에 대한 소개는 제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다른 8분 중에 또 다른 분들 어떤 분 만나게 될지 기대를 하면서 네. 오늘 이반 두 분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2003년 정대협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은 증언집 역사를 만드는 이야기를 펴낼 때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석순이라는 가명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후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본래의 안점순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수원시청 앞 올림픽 공원에 가면 수원 평화비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소녀 옆 빈 의자에 앉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고 소녀의 어깨 한번 토닥여 주시면 어떨까요? 저 유디 유연숙이었고요.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